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감 남사고 선생이 지구에 왔던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출생 후 속히 독립하게 해줄 부모를 선택해 태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영 선생의 한국의 선인들에서 가져왔습니다. 대단한 여자더인. 그래서 선계를 오가면서 한국의 선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낸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이야기, 지상에 내려가는 길은 일단 탄생시켜줄 사람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체로 너무 잘나고 너무 빛나는 사람은 스스로 하여야 할 일이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챙기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의 모든 것을 잘 알아보지 못할, 그러나 기본적인 인성면에서 훌륭하신 분을 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추려면 그 부모가 선기에서 올 필요는 없으나 지상에서 출생하였더라도 원천적으로 기적으로 맑은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야 하며 생후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심산유국에서 생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가족이 필요치 않으며 번거롭지 않은 생활을 하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가 바람직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분을 찾기 위하여 한반도의 전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의 인구는 수백만 정도로 많지 않은 편이므로 수일 정도 검색하자 대충 3천 명 정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분들 중 너무 누령이 아니며 제가 출생한 후 정신적으로 속히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았습니다. 이런 아주 뛰어난 존재들은 자신이 태어나는 그 부모의 태를 선택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야 그냥 뭐 업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그 업으로 맺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태어나지만 이런 초인들은 아무 몸에서나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수련 중에 있는 입장으로서는 범인과 달리 하루라도 빨리 정신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시켜 주는 것이 수련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되었는데도 어린이 취급을 하는 것은 수련생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아의 각성에 가장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다양한 정신적 기반이 이러한 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였습니다. 가급적 마음을 둘 종교가 있으면 좋고 속세 생활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적을수록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자세히 살펴나가던 중 이러한 조건을 갖춘 분이 계실 것 같아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경북 봉화 부근에 산중에 별로 집이 많지 않은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원래 선인들이 지상 수련 시 많이 사용하시던 동네였습니다. 지상 수련이란 선인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잠시 수련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다양한 선인들의 자국이 보였습니다. 여러 선인들이 수련을 하였던 발자취가 등산로의 자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이라면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니 과연 천기와 지기가 만나 거의 완벽히 중화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러한 곳은 아닌 것 같았으며 기본적인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으나 선인들이 수련하면서 중화된 기운이 더욱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제가 원하던 분이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분이 계시기만 하면 수련의 한 생을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배 선인들이 수련하시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속으로 내려가자 점차 부분적으로 안개가 걷히며 3, 40여 미터 아래로 조그마한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공기는 더없이 맑았습니다. 대추의 공기가 거의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방은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집의 오른쪽 별채로 된 외양간에는 황소가 한 마리 매어 있었습니다. 집의 왼편은 부엌이고 오른편의 방 안에는 별로 가재 도구가 없는 아주 단촐한 살림살이가 있었습니다. 방 앞에 자그마한 뒷마루가 있고 그 방의 오른쪽에는 각종 농기구를 넣어두는 헛간이 있었습니다. 집 앞 주변에 이 집 식구들 이외에 나무꾼 정도나 다닐 만한 작은 오솔길이 산 위를 향해 나 있었으며 약 20여 미터 앞에는 물이 많이 흐를 때는 빨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그마한 도랑물이 흘렀습니다. 아래쪽으로 있는 논에는 벼가 자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거의 여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음에도 산중의 아침이므로 기온이 찬 것 같았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사이 점차 안개가 걷혀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쪽을 보니 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었으며 그 밑으로는 아주 멀리 밥 짓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인 것 같았습니까? 같았습니다. 이렇게 외딴 집 앞에 우물에서 한 처녀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인이 한 분 누워 계셨습니다. 노인께서는 몸이 많이 변찮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풍기는 기운으로 보면 범상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 몫을 단단히 쓸 만큼 장대한 기골이었으며 수련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선인들의 행동은 속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인들이 보여주려 할 때만 보이며 저절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인 바, 그 이유는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계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봤다는 것이죠. 물색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태어날 그 엄마의 몸을 찾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가씨, 이 처녀가 남사고 선생이 선택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여자라고 말하면 그렇고 엄마,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지만 선인들의 세계는 모든 시간대를 총괄하고 있으나 속인들은 자신이 속한 시간대에만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선인들이 속에 내려와 있을 경우 속인의 시간대에서 약간 앞서거나 약간 뒤에 따라가게 되므로 속인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으나 선인은 시간대에 무관하게 존재하므로 인간의 일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초가집에서 멀지 않은 산등성이에는 이 집의 부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분의 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묘지의 풍경으로 보아 십수년은 지난 것 같아 보였으며 부녀만 생활한 지 이미 수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끔 그 집 앞으로 사냥꾼들이나 나무꾼들이 지나가곤 했으나 노인이 엄한 분이므로 이 처녀와 어떤 농담을 한다거나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도 나이가 17으로 모친께서 별세하시고 난 후 부친과 함께 생활하면서 결혼이란 것에 대하여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친의 엄한 교육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말로만 듣고 있었을 뿐,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을 오가는 사람들이 처녀에 대하여 눈길을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부친의 엄한 눈초리 앞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는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가고 있었음에도 이것이 어떠한 연유로 생기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 이가 없어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뿐이었습니다. 이 처녀의 부친은 어떠한 일에도 능력을 발휘하던 분으로서 동네에서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던 분이었으나 부인을 먼저 보내고 난 지금은 모든 일에서 은퇴하여 조용히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동네에서 가장 장사로서, 즉 기운이 센 사람으로서 농사에도 으뜸이었으며 전쟁에 나가서는 누구보다도 월등한 기량을 선보였으나 관직에 나가는 것만큼은 한사코 사양하였던 그였습니다. 사람이 좋고 서글서글하며 모든 면에서 인품이나 실력도 상당하였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것을 누구에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네에서 이웃마을 청년들이 한 처녀에게 길가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이 청년이 나서서 물리치고 구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처녀의 부친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사 인사를 하려고 청년을 한번 불렀던 바 청년의 인물이 너무 훌륭하므로 그대로 자신의 딸을 억지로 떠맡기듯 결혼을 시킨 것이 바로 이 처녀의 모친이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은 남사고 선생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 처녀의 모친은 이제 외할머니고 이 처녀는 3살부터 신통력을 보여 그러니까 이 처녀의 그러니까 이 물을 깃던 처녀. 이 처녀는 태어나서 3살부터 신통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친은 행실이 바르고 열심히 살기로 소문난 청년이었으나 워낙 가진 것이 없어 주변에서 딸을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모친의 집은 당시 인근에서 몇 째 안 가는 부자인 서씨 집안이었으며 재색을 겸비하였으므로 주변의 청년들이 모두들 한번 보기를 원하였으며 아들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부 탐을 내던 교수였습니다. 당시 이 처녀의 모친은 23이었으며 부친은 22이었습니다. 이른 나이가 아니었으나 이들의 혼기가 늦었던 이유는 이때까지 두 사람이 각기 선을 본 적은 많은데도 상호간에 인연이 되지 않아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있던 이들은 각기 결혼이 인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느 날의 사건으로 인하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녀의 모친 서씨가 이 집으로 들어온 후 집안은 모든 면에서 운이 흘렀습니다. 처녀의 부친은 평소에도 상당히 절제된 생활을 하였으나 모친과의 결혼 이후 더욱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이들의 다정함은 고을에서 전부할 정도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으나 단 한 가지 걱정이라면 결혼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하던 중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이가 들었습니다. 고생 끝에 난산으로 낳은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딸이 바로 남사고 선생의 훗날 어머니가 되는 처녀입니다. 이 딸은 어려서부터 종명하여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천문이나 지리에 통하였으며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어려서부터 신통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이가 3살 무렵 하루는 길을 떠나려고 아침 일찍 식사 중인 아버지에게 오늘 큰 비가 오니까 내일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치는 갑자기 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홍수가 발생하여 부친이 지나가야 할 동네가 전부 물에 잠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후 아이의 말에 어떤 신기를 느낀 부모는 사람들이 알면 혹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두려워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숨기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가급적 책 등으로 공부시키는 것을 자제하며 아이가 평범하게 커주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뜻은 어느 정도 아이에게 영향을 주어 수년 후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속으로는 아이의 지식이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8살이 될 무렵 처녀의 모친은 해산 당시에 고생으로 얻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친의 슬픔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재밌죠, 사실. 너무 재밌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요. 예, 지금부터는 필자, 필자의 얘기입니다. 필자와 남사고 선인과의 대화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사고 선인은 격암유력의 저자로서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분이므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한 소설을 집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1편에. 한국의 선인들 1편에 남사고 선생의 얘기의 끝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앞에는 선계에 계신 이제 조선에 태어나셔서 격암유록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죠, 당연히. 그래서 선계로 복귀를 합니다. 선계로 돌아갔는데 인제 이 문화영 씨가 이제 초혼을 이렇게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불러 모셔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남사고 선생과 대화를 나눈 게 수많은 이야기들은 있어요. 책에 거의 한 권을 차지하거든요. 그 선계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인제 조선 땅에 왔을 때의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끝부분은 이렇게 남사고 선임 본인이 왜 내가 지구에 왔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후에도 뭐 대화를 계속 나누기는 했다고 하는데 이 문화영 씨의 한국의 선인들인 지금은 1편의 애기고 2편에는 이다음부터는 이율곡 선생, 뭐 황진이, 뭐 김시습, 최치원, 뭐 아무튼 심사인당이라든지 뭐 또 토종 이지암이라든지 수많은 선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의 대화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인제 한 것이 남사고 선생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만큼 남사고 선생을 굉장한 이 선인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수많은 선인들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등급이 아주 높은 분으로 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사고 선생의 직접 당신이 나는 어떻게 해서 지구에 오셨고 이렇게 엄마를 부모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오늘 방송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좀 아쉽죠. 본주 인정상관님의 그 소설도 소설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너무 재밌었는데 남사고 선생의 이번 시간의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소설 같죠. 단편 소설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인제 성장을 해서 이제 남사고 선생이 인제 다 전생도 다 보는 거죠. 과거 다 돌아가서 보니까 이 처녀가 이렇게 해서 이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이제 자신의 이 처녀의 어머니 즉 남사고 선생의 할머니는 이제 해산할 때에 그 뭐 그런 병을 얻어서 해산 당시에 고생을 얻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뭐 산후독이라고 하나 뭐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떠나고 남사고 선생이 처음 이 처녀를 선계에서 내려봤을 때에는 인제 물을 깃고 있는 그런 뭐 17, 18살 된 처녀로 보였던 것이죠.
외딴 집 앞에 우물에서 한 처녀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남사고 선생의 엄마가 될 여자. 방 안에는 노인이 한 분 누워 계셨습니다. 남사고 선생의 외할아버지. 그 훗날 이 처녀가,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 외할아버지의 그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로 이제 태어나는데, 어려서부터 신통력을 가진 대단한 능력자의 여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여자를 선택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평범한 여자를 선택하면 막 그 애욕, 그 자식에 대한 집착이 특히 많잖아요, 여자들이. 그럼 아들을 독립시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영적인 여자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 후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겠죠, 이 처녀가. 예, 남사고 선생이 봤을 때 뭐 17, 18살 된, 예, 처녀였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 나이면 다 시집 갔거든요. 그보다 어린 나이에도 가고 했으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게 엮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상상에. 그래도 좀 괜찮은 남자, 맑은 사람을. 그래서 이 처녀의 몸을, 예, 엄마로 해서 남사고 선생은 태어났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풀이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엄마라고 인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여자. 맑고 순수한 여자. 할아버지도 굉장히, 또 그것도 영적인 남자라고 볼 수 있죠. 할아버지도 보면 아주 수승한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관대작의 집안으로는 잘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걸림이 많거든요, 그런 집안으로 태어나면. 뭐 관직에 나가라 뭐 이렇게, 음 그 뭐야, 옛날에 과거 공부시키고 막 뭐 이러니까 좀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이 처녀를 선택해서 이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하영 씨도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뭐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그대로 쓸 리는 없잖아요. 자신이 다듬는 것이죠. 뺄 건 빼고 붙일 건 붙여가면서 다듬는 것인데, 이번 방송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다. 한 편의 소설, 본주 인정상관의 소설을 보는 것처럼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대화가 아니라, 예, 남사고 선생의 독백 같은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1 편의 이야기들은, 예, 선계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주 어느 공간에 있는 선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